이 부분을 잡을 때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는 지도 안 나갔다고 후자도 했지만 이 전체를 읽어보고 엎어보고 다시 맥락을 지어보고 해서 전화도 한 20번 이상 읽어보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백성들을 위해서 잘해야 한다, 뭐 민이 생각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막 떠들어놓고 결국은 무엇이냐, 백성들이 넉넉하게 입고 먹을 수 있은 다음에 그래서 다시 유항산 먹고 살 것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항심 교육시켜주면 머리에 들어가면 그건 안전거 지키다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여기 나오는 21페이지 내용은 무엇이냐, 풍의욕식 한 다음에야 방능 흥예교라 하는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풍의욕식이라고는 적어도 최소한도 우리 민간의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문제가, 다시 말해 생존에 관한 기초가 완성된 다음에라야, 부여된 다음에라야 거기다가 교육시키고 연구시키고 혹 문화활동을 시키면 정신능력을 넣어주면, 요새 말하면 인문학을 거기다 넣어줘야 그것이 발전이 된다.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까지 문제는 뭐냐면 21페이지에 아까 1-7-4로 가기 위해서 1-7-1부터 7-2, 7-3 이 연결됐던 것들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쥐어 꽈갖고 다시 훈련시켜서 봐라.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백성 살린 다음에 백성이 배부른 다음에 가르쳐야 대가정석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 이 내용까지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나누고 해갖고 제일 먼저 끄집어드리는 문제가 뭡니까? 이를테면 새로 만든 종에다가 피 발라갖고 달기 위해서 제사진이라고 할 때 소가 끌려갈 때 우는 것을 보고 그 음에 저 소안 죽이면 쓰겠다부터 시작해갖고 소새끼 생각은 이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결국은 백성 생각은 얘기, 뭔 생각은 얘기하다가 결국 결론은 뭐냐, 겉으로만 생각해봤자 소용없어요. 먹이 살릴 수 있고 충분히 지킬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다음에라야 합니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고단위의 단계가, 전개된 단계가 여기에 나오는 제7장에 해당되어지는 작은 일, 큰 일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문제, 오늘 얘기해보자는 것은 맹자의 정체가 내지 맹자의 국가학의 기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그 대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인대로 소새끼 생각하는 것하고 백성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새 말하자면 개새끼를 그냥 우리 애기 새끼 갖고 개엄마, 개아빠, 개할아버지가 돼갖고 다니지만 개새끼를 생각해야 하는 것과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을 하자는 얘기를 여기서는 결론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거를 잠깐 땡겨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수없이 나왔는데 또 말씀드리고 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어디가 있냐 그러면 16페이지 밑에 넷째 줄, 다섯째 줄 쭉 보십시다. 16페이지 보면 바로 백성들 짜는게 생각한 것도 하지만 짐승 짜는게 생각한 것도 한다. 그 밑에 다섯째 줄 보자면 그 다음 한 내용 중요한 단어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금, 은, 적, 이, 급, 금수이나 이 공, 부지의 백성자라. 근데 여기 나옵니다. 오늘날 보니까 세상에 개새끼, 짐승새끼, 송아치도 초도 죽으라고 이렇게 짜내갖고 그놈을 위해서 야 그 소 버려버리고 명생새끼를 바꿔라 하는 얘기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얼른 보기에는 처새끼도 생각하니까 짐승도 생각하니까 어디 그냥 막 인자농부이냐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대목 보자면 은혜가 저기 금수한테 새나 짐승한테도 미친다고 하면서도 그냥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공이 부지의 백성자, 실제로는 앞에는 은혜는 생생되는 것이 은혜죠. 그런데 비해서 공이라고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백성 살려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백성 굶어주고 앉아도 모르고 앉았으면 눈에 보이는 새새끼 힘새끼가 죽다 하면 그놈만 걱정하고 잡혀서 돈 쓰겠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과 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관한 문제를 딱 핵심으로 17페이지 우기로 넘어가서 보자면 17페이지에서 다섯째 줄 보자면 은혜를 잘 베풀면 다 잘 산대.
은혜를 못 베풀면 지금 처자식도 굶어 죽는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베풀 것이냐? 그 대목에 가서 딱 다음에 보자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여기 한 전체 말하자면 맹자뿐만 아니라 전체 학문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윤 대통령 당선자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이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섯째 여섯 줄 보겠다. 바로 말하자면 은혜가 짐승한테도 미치는데 백성한테 안 미친데 왜 그러냐? 그 다음부터 보자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권연후에 지경중하고 권이 뭐냐고? 덕기 뭐라고 권이? 권세 권자가 아니라 그것은 저우추 권자야. 저우로 달아봐갖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은 똑똑하게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짐승 보고 짠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백성이 굶어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하고 저울로 항상 달아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권 해보면 권이라는 것은 권세권자가 아니라 저우추권자예요. 저우추를 달아보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 어떤 것이 가벼운지 어떤 것이 무거운지 하여튼 왕이 해야 할 일이 저 소새끼 보고 울고 있을 때 권 살리는 것이 먼저 왕이 해야 할 일이요? 아니면 백성들이 구멍을 주지 않도록 생각하고 왕이 해야 할 일입니까? 이와 같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벼운지를 철저하게 잘 달아본 다음에 골라라. 전정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자면 연후의 지장단이다. 도는 재본다 그 말입니다. 그 길고 짧은 것에서 재본 다음에 그러면 제일 먼저 긴 놈부터 짧은 놈까지 정책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권연후의 지경중하고 도연후의 지장단한다. 이 단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요도에 따라서 정책 순위를 결정 순위를 그리고 거기에 풀이할 비중을 고려해 갖고 결정해야지. 보이는 대로 오는데 애가 오니까 저 새끼 서살려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처음에 서살려를 내가 싹 분석하는 사고방식을 밑에다 쫙 갖고 설명한 것이 한 20페이지 그친 15페이지 그친 맹자의 분석적 방법을 문제를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딱 나옵니다. 두 가지. 무겁과 가벼운 것과 길고 짧은 것을 재보고 안다고 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물은 개연길. 물이라고 한 것은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은 다시 말해 사실로 나타나는 숫자는 딱 무엇인지 연 한 번 정해지면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연자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책 수정을 정한다면 백성 살리는 것과 짐승 살리는 것과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관한 수준을 정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보자면 아까 말하자면 경과 중과 장과 단과를 한번 정해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물이라고 한 것에 관해서는 백성들을 살린다고 하는 문제 물에 관해서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에 관한 것은 연 분명히 딱 잣대 빼쪽으로 나와버린다고 말합니다. 연이 그럴 였잖아 뭐예요? 숫자 재본 숫자 나와버려요. 금종 나오듯이. 그런데 그것을 잘 재보들 않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면 뭔 소리가 10억이라면 그런 살려야겠다고 해갖고 백성이 굶어주고 한데도 소 울고 있으면 소 울고 있는 놈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이 그러면 자기가 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마음이란 놈은 무엇이냐 그러면 위심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발진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도량형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척도를 정해버리면 딱 정해지는데 그 문제를 단지 객관적 기준이 없이 마음에만 맡겨놓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요 속에는 어떤 문제까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문제는 무엇이냐 이임금도 주변에 있음 붙어갖고 있는 여자들이 애교 부리면 남자들도 요새 말하자면 유행각하게 넘어가 버리면 흔들려 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바로 말하자면 마음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고 그런데 상황이 흔들려 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온 것이란 말은 짧은 문장이지만 그 말은
저울로 재버 뜯어버듯이 잣대로 재듯이 반드시 재봐야 한다. 그러고 뭐 재봐야 보면 객관적으로 물이라고 한거 평가해야 하던 하나로 흔들리면 딱 정해져 나타나는데 재우다 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우는 소리, 사정하는 소리, 애교 부리는 소리, 알람 부리는 소리, 요새 말하자면 누구 말 맞다 어찌 많이 먹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40년 중마고고라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국가 정치가 흔들려도 쉽게 말하면 새로운 체제에 있어서 대통령 정부 구성을 못할 정도로 혼란해버린 겁니다. 이런 중요 문제는 말하자면 철저하게 저울로 재보듯이 자로 대보듯이 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알고 친하니까 옛날 어찌 먹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만 뭘 봐갖고 이들 서울대 뭐 60대 돈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조각을 해놓고 보면 한 대만은 빵꾸가 하나 터진다 그 말입니다. 짧은 것 같죠? 이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권하고 중헌 다음에 보자면 물은 연헌대 심은 심하다 한 말 뜻이가 들어있는데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첫번 이수부터 사람 바탕하는 문제까지를 정하는 문제를 객관화된 표준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인사는 엄청난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정부는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뜻을 생각해보자면 여기 17페이지 6에서부터 나오는 7째 줄, 6째 줄, 7째 줄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내용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한다. 저 생각에는 앞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4페이지에 붙어서 여기 지금 17페이지까지 18페이지까지 넘어가거든요.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작업을 앞으로 실은 말은 죽여갖고 표발로 갈 때 끌려가는 서색 우는 거 하나를 핑계 대갖고부터 연결시켜가지고 전체 채널을 관리하는 정책의 순서를 정원까지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바로 우리 명자님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공공이익을 위한 정책 수준, 정책 결정 수준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간단히 말하자면 저울로 재보듯이 자로 재보듯이 똑똑히 해보고 또 해보고 해갖고 객관적 기준을 정해야지. 가만히 앉았다가 느닷없이 우는 소리 한 번만 듣고 가만히 앉았다가 저녁에 지 각시가 꼬신 소리 듣고 가만히 앉았다가 지 친구가 어찌주고 사람 성가시를 때 거기 따라다니고 흔들려버리면 국가 정책은 흔들려버리면 안 된다 한 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 짧은 글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18페이지 쪽으로 와서 보자면 18페이지 쪽에 있는 그 제목이 주법, 편리, 상법 하면 연목구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정확히 해석을 해야만 주법은 객관적인 법도에 따른 행동을 한다 할 때 이것이 뭐냐면 편리, 상법 저그 상법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기 마음 변동하는 바 쉽게 말하자면 그동안에 있어서 검찰 동지들 갖고 전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구성해보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여기 말하자면 편리, 상법이다. 곧바로 객관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원리를 떠나서 편리 떠나서 그러니까 상법이란 말은 상자가 생각상자지만 바랄 상자, 기대할 상자 또 좀 확대해서 좀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한 그런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국민적 합의를 떠나서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 국민의 민의 지지 없는 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지기들끼리 짜갖고 손고래기 패들끼리 짜갖고 하자고 하는 검찰 동지들끼리 하자는 내용과 같은 것들은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진짜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이다. 잘못한 것이 뭐냐? 고기를 잡으려면 연못에 가서 바다에서 아니면 강가에서 봐야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안 되는 것 같지. 올바른 일을 방향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18페이지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제목부터가 뭐냐 하면 상법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합의해왔던 쉽게 말하면 민의 국민적 합의의 기초를 해갖고 법을 실행해야지 편리 국민적 합의를 떠나갖고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시시연목구어다.
지극끼리는 잘해본다고 해갖고 옛날 요새 말하면 독일계 어떤 장사들한테 투자해갖고 돈 엄청나게 번다고 해갖고 지금 하늘 패들 다 모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은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하는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실행해 나가는 길이 아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연목구다 그 말입니다. 연목구란 말은 뭡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 잡을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바다에서 강에서 고기를 잡아야지 나무에서 산에 가서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그처럼 방향을 중요한 착오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동의 향법, 국민적 합의를 따라서 한다고 할 때 국민적 합의를 뭘로 할 것이냐? 저울로 재봐갖고 무엇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고 자로 재봐갖고 긴지 짧은지를 알아갖고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재보고 수없이 달아보고 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거기 있는 대로 앞에 얘기했던 대로 자연의 모습대로 17페이지 위에서 16째 줄, 7째 줄에 나온 대로 보자면 물개연 재보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객관적 존재하는 기준은 물개연 항상 그려진 자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변함이 없어.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변함이 없는데 단지 친구들끼리 짜고 놓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은 힘입니다. 그때의 기분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더욱 더 많이 위심,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국가를 잡으려면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요한 단어가 말하자면 건, 연두에, 지, 경중 어떤 것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저울로 재보고 해서 철저하게 재갖고 객관적인 정책의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첫째로는 바로 말하자면 번, 연두에 경중을 아는 것이고 연두에 재본 다음에 어떤 것이 진지 짧은지 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재봐라.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기초조사를 해라. 정책 연구를 해라. 그 다음은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전 같으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 갖고 하도 생각해 보니까 즉 맹자 정책이 무엇이냐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짧지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아주 그 핀셋으로 가슴에 찌르듯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도자 돼갖고 소새끼가 온다고 그런 때문에 정책을 바꾸라고 그래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럴지라도 그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소새끼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백성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항상 객관적인 기준을 연구한 다음에 확실히 되면 그대로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실은 이제 이 뜻으로 보자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법 편의 상법 18페이지 제목이 그 문장 번호로 보자면 1번 7장의 3번째라고 보자면 한 장 넘겨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21페이지 오늘 지금 하기로 한데 21페이지 보자면 17장의 4번 네 번째 장이 있는 것이 결국 이와 같은 것 재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것이냐 그 두 가지를 결론을 내리고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21페이지 부분이 바로 지금까지 전개해놨던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지만 재보고 저울로 타라고 할 때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시 말하자면 첫째로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야 한다는 데가 의식적 통일욕칙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밑에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럼 백성들이 적어도 유항산이라고 해서 항산, 산업이라고도 되고 먹을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백성들이 적어도 먹고 살 것이 있는 다음이라야 그 다음에 항심 해야 할 일,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안 잊어버리고 가슴에다가 받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산이라야 항심이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얘기를 소새끼도 좋고 뭐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백성들 살리는 문제를 잊어버리고 소새끼 보고 생각하고 요즘 말하면 트로트 듣고 듣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앞에까지 연결시켜서 결국은 뭐지 하는 것이냐 백성 먹여 살리고 백성들한테 똑똑하게 생각하게 같이 갖고 신념을 갖게 하자 그런 뜻을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나왔던 14페이지부터 나왔던 내용들은 결국은 무엇이 하는 것이냐
그저 좋은 대로 따라가고 짐승도 생각하고 강아지 새끼를 지키 새끼 잡아갖고 내가 엄마다 할아버지한테다 인사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훑어가 잘할 것 같지만 분명히 저울로 때려봐라. 그것은 강아지 새끼 생각하는 것은 자식 새끼 공부시킨 것을 보면 마구지도 못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저울로 제보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을 설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이 다시 말해 21페이지는 아까 그 문건을 보자면 1-7-4를 따라고 그대로 붙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자면 1-7-4번에 해당되어진 풍의족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뭘 설명한 것이냐. 그동안 인심 쓰고 폼 잡고 잔치하고 하는 건 허물 좋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로 돌아가자. 백성 살리는 문제로 돌아가자. 백성 살린 다음에 백성에다가 정치를 똑똑하게 넣어주자. 그게 뭐기 중요한 내용이다 말입니다. 이것은 저거 이제 저 사랑하는 이제 조카하고 이 하남사 문제와 관련시켜서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 민족 특히 호남이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정신은 뭐냐? 첫째로 백성들 먹여 살릴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로 여기 뭐요? 농향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풍의족식 뜻은 뭐냐면 농향의 정신 갖고 백성 먹여 살리는 문제를 근본 정신으로 삼아야 한다. 그 다음에 먹여 살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엔 똑똑히 정신 들어서 사람다운 정신을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그 뭐라고? 학향입니다. 학향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는 두 번째로는 백성 먹여 살 수 있는 다음에 학향이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있자. 이 정신이 바로 우리 하남사의 두 번째 정신입니다. 농이라고 하는 백성을 먹여 살리는 문제, 학이라고 하는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는 문제, 그리고 나서는 농과 학을 통해서 5천년 민족 문화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 통포 하나 화합하고 통일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뭡니까? 민족이 머물러 살아야 할 터전, 학향, 독향, 농향 다음에 그것이 뭐냐 하면 민족, 떼족, 가족 족자입니다. 결의의 모른 터전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 족향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 짧은 것 같지만 이거 뜻을 설명해 놓으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저기 바로 뭘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삼향 세 가지의 마음과 뜻과 몸과 의지와 역사적 사명이 연결되어져 있는 현황이다. 그래서 다음이 말하자면 삼향이라고 한번 불러봅니다. 삼향이다 한다. 첫째는 무엇이냐? 그럼 백성들 먹여 살릴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뭐라 한다고? 농향이다. 농향이라고 여기 있는 대로 유항산 먹고 살 것이 이루어진 다음이라야 유항신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마음을 지킨다 할 때는 정신을 차리게 한다. 조상으로부터 배운 걸 안 잊어버리고 보태갖고부터 키워나간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설명하냐? 농향다 묘시 학향이다. 학향이라 하면 배우고 익혀서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큰 인류 공동체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학향이다. 농과 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정적인 문제 뭐예요? 위대한 역사적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것도 뭐라 한다고? 그것을 말해서 우리는 결의족이라고 해서 족향이라고 한다. 족향이라고 하고 말하자면 민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죠. 민향이란 말이 다시 말하면 저우 전체 뜻이기 때문에 민향이다. 그 설명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이냐? 민족 공동체가 유지되어진 터전으로 기초를 확실히 잡는 것이 되죠. 이 뜻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잔소리 했더니 내 조카가 하항숙 삼양
하는 걸 정신을 딱 정을 적었으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그 자네가 그렇게 말해줄게. 나도 확실히 갔네. 그래서 결국은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우리 교육 기본 목표를 뭐 삼양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삼양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지금 맹자님께서 이렇게 차례차례 뜯어 고쳐갖고 그 설명해줘갖고 제일 먼저 잡으러 죽이러 가는 서새끼 울음소리부터 시작해갖고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시간 좀 줄여서 좀 지냈습니다. 읽어가면서 말씀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 앞에 7-1-7-3까지에서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근본적으로 정신 차리죠. 이 얘기를 맹자께서 여기 선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상 백성들을 위해서 버벅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이게 싹 빠진 소리가 한 소리가 그 내용입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왕한테 지금 맹자님 하셨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자면 것이 그 어디가 있냐 그러면 자 19페이지 여기서부터 보자면 백성들에 대해서 왕은 좀 정신 차리죠. 그때 정신 잘못 차리면 나라 망해요 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19페이지 본문에서 보자면 영문 국적에 보자면 만약에 정신만 차리고 보자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당신한테 왕한테 당신한테 와서 농사짓는데도 도와주시오. 법도 잘 지키게 하십시오. 장사도 잘 되게 했죠. 그래서 천하의 일이 다 당신한테 모아줄 것이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목을 갖고 어째서 그대로 가만히만 계시니까 정신 차려 하십시오. 라는 얘기로 마지막에 맹자님이 제 선왕을 몰아붙여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왕도사상을 실천하시오 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왕도사상을 실천하고 몰아붙인 데 대해서 빠지는 말로 설명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제 선왕의 대답, 즉 21페이지 제 첫째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잘해보시오 라고 하니까 왕이 제 선왕이 하는 말이 왕이 아니 불능진우 시이이라. 나는 정신이 몽롱해요. 왜냐하면 술 먹고 재산 욕심내고 각시지르고 왜 못된 짓만 하고 다니고 전쟁을 하고 감출 생각만 하고 있는 대가통 속에서는 현자는 뭐냐면 머리가 막지 않다 그 말이죠. 정신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불능진우시이 지금 맹자님 선생이 말한 이것을 향해서 내가 용감하게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정책 실천을 못 얻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고 나서 것이 잔소가 치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에 문장을 전부 읽어버리랍니다. 잘해봅시다. 한 맹자의 요구에 대해서 왕이 말하기를 오혼하니 불능진우시이니라. 그러니 원 부자께서 고지하여서 명의도지하소서. 아는 수불민이만 멍청하지만 청상시이 한번 시켜보시죠. 그러면 하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나서는 근본적으로 맹자께서 이분의 일단 여기에 나오는 제7장에 관한 전체 체계를 정리해 놓은 것이 무항산이면 유항심자는 유사유이능 그때부터 시작한 것을 그 문장을 짧지만은 6줄을 나눠 보자면 거기다 기승전결로 문장을 분해해 놓고 보자면 아주 논리가 아주 선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앞에 쪽 연결된 거 막 앞엔 내 흔들었지만 딱 이쪽 보면 기승전결로 딱 나눠져 버립니다. 그 문장을 읽어간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누가 왔냐면 지금 맹자 하신 말입니다. 무항산이 유항심자는 유사위등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자면 뭐예요? 무항산이면 다 무항산이요, 무항심이요.
배고픈데 어떤 놈이 마음 지키겠습니까? 단지 꽃보니 마음 지키는 놈은 유황심자는 누구냐? 그러면 국농 먹고 있는 선비들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양민이 즉 무항산면 인이 무항심이니라. 백성들은 배고프면 마음을 못 지킨다. 도둑질도 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항심이면은 구는 참으로 진실로 구항심이면은 방벽타치하고 무불위기입니다. 무불위기는 지 사람들 못나면 자기를 못 지킨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무불위기하면 급함어죄하고 연후에 종이 형지하면 지방민야. 언유인이 제위하여 망민하여 이 하위야요. 그래서 편의상 제가 번호를 써봤습니다. 그 아까 제일 첫째 줄 말고 지금 맹자 말씀 게 무항산 이 유항심자 거기다 1번을 써놓고 문장 벽이 됩니다. 1번 정해놓고 그 대목이 실은 말하자면 제일 첫째. 그렇기 때문에 약 무항심자면 무항산이면 다 무항심이다. 배고프면 국민들 생각은 다 비어든다 말입니다. 거기 기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진실로 반드시 꼭 만일 그렇듯이 진실로 말하자면 무항심이면은 방벽타치다. 거기 대목에다가 2번을 한번 써보십니다. 그 2번 뭐냐면 만약에 배고픈 놈은 어떻게 다 한데 뭘 설명하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방벽타치일 것이고 그러면 무불위기일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놈 잡아다가 족치는 사람들 그래갖고 족쳐갖고 검찰도 서고 있는 사람들 뭐 있냐? 죄인 잡아잡아 족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지 백성 다스린 사람들 아니란 말을 설명을 그렇게 되면은 백성도 들려먹는 실은 그 백성 들려먹고 그물로 잡아가는 사기꾼들다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중요한 내용 2번을 쓰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으로서 제위하여서 망민이 하위하냐. 어찌 백성들 옥자리에 앉아갖고 백성들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백성들 잡아다 족치는 것을 낙으로 삼다면 그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그 대목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면 2번이라고 하자.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시고 앞에다 3번을 더 적어놓을게요. 시고로 명구는 제민지산하고 필사 앙족이 사부친하고 부족이 축체자하여서 낙세는 종신포하고 흉년에도 여러 사망. 조직 말하자면 기승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승전의 첫 구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연후에는 구이기선하고 이러와 자만 막 배부르게 먹을 때 따라 그러면 다 우호이다. 구이기 다 뭐라 가기만 하면 그대로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지 종지야 경하니 민지 종지야 백성들은 왕이 시킨 대로 임금이 시킨 대로 따라가기가 편안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전결 전구에 해당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금야에 오늘날 보자 제민지사는 앙하여도 부족이 사 부목하고 부하여도 부족이 축 처자하니 낙세는 즐거울 낙자가 뭐냐면 쉽게 말해 풍년이란 말이야. 풍년이 들어도 종신고하고 흉년에는 불면더 사망하니 차가 구사하여서 구사하여서 이 공구사해도 이 공불섬요 해가의 치예이제이야. 왕은
행지하여서 요 행지하시면 즉 반기본령,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소지해 놓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에 부분도 다시 보자면 한번 왕보다 정신차려 해보시오. 그랬더니 나는 오혼 정신이 멍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능진우 시 이쪽에 바로 내가 진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이에요. 진우시 이 정책을 내가 내 힘으로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이에요. 진 정책에 나갔단 말이에요. 원부자 오지하여 바라옵건대 부자 선생께서 즉 백자님께서 오지 내 뜻을 보살피서 감싸준단 말이죠. 더 힘을 더 붙여준단 말이죠. 내 뜻에다가 힘을 도와주셔가지고 명의교지하셔서 똑똑하게 내 머리에 들어가게 가르쳐 주시면 아가수 불민이나 내가 비록 머리는 민자는 뭐냐 민초발 민자니까 영열민자니 불민이나 내가 영여진 못하지만 민초발진 못하지만은 청상 시지하면 청상이라 말은 시험 삼아서 한번 꼭 결탄코 그만 알아올 건데 시지 꼭 내가 한번 하게 한 실천하게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서 갈 길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그 곁드셔 그 제일 첫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아까 여기 이제 기승전결로 나머지 6줄을 기승전결로 나눴단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무항산이 유항심자는 수사위능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무항산이면 다 무항심이다.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 죽겠는데 뭐 해라도 따르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산 산업이 없으면 또 되지만 먹고 살 것이 말이에요.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그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항심사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사위등이다. 국가 농목고 있는 임금 모시고 있는 나라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사죠. 선비사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공직자, 오로지 공직자라야 위등 나라를 위해서 저도 그 틈에 끼어 있으니까 인정받으려니까 들어간 겁니다. 양민 그 양민은 반대로 하면 유사 오직 선비는 그렇겠지만 공직자는 공무원은 그렇지만 자리가 없는 백성들은 어쩔 것이냐. 아까 말하자면 감투가 없는 자리가 없는 백성들은 뭐냐. 만약에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즉 무항산이면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인무항심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도 항심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배고프면 담 넘어가서 도둑질 하는 놈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로 만일 강조한 뜻을 가지고 도입한다. 진실로 말하자면 무항심이면 그런데 이와 같이 배고파서 마음을 못 지킨 놈 변덕치는 놈이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방벽사치다. 방은 방탕한다 그 말이고 벽은 막을 것이 없어. 그러니 그 방벽 그래서 뒤에 나오겠습니다. 벽이라고 한 것은 뜻으로 보자면 벽은 임금도 되고 어른도 없다 그 말입니다. 어른도 없고 그러니까 사는 뭐냐 하면 삿된 생각 못된 생각이 저고 치자는 지나친다 그 말입니다. 방벽사치란 말은 멋대로 못된 짓거리를 해갖고 막을 길이 없다는 뜻으로 가장 제멋대로 그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방벽사치한 것이니 그러므로 무불위기 위기는 자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자기를 능히 지켜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방벽사치 멋대로 하다 보면 위기 자기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켜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불위기다 말이에요. 사람도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나갈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완전 방벽사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즉 급함어죄 모든 죄 주변에 있는 대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것이면
모든 죄에 다 문이 열려있으니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된 짓거리에는 다 끌려 들어가게 된다. 함자는 빠지랄 자죠.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죄 지어갖고 잡혀가게 되면 연후에 종이 형기 도둑질했다, 사람 때렸다, 훔쳤다, 부질렀다. 그래서 죄 지었다고 해서 죄에 빠졌으니까 연후에 죄 지은 놈을 잡아다가 종이 그 죄 지었으니까 이에 따라서 형기 불러다가 벌을 준다 한다면 이것은 망민야 백성을 속여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이야. 왜냐하면 뻔히 먹을 거 없으니까 도둑질할 줄밖에 없는데 놔놓고 그래갖고 도둑질하게 해놓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밑바닥에다 그물 깔아놓고 백성 걸려들게 한 것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망민야 백성을 법 핑계 대고 속여먹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새로운 나라 맺는다고 하면서 지기 패가리끼만 지금 엉성을 하고 있는 어떤 양반하고 똑같은 논리가 딱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보십시다. 어찌하여서 유인자가 제위하여서 망민이 가위하냐. 만약에 어찌하여서 인자 어진 사람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유인자 어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위 왕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망민 백성들을 둘려먹거나 백성들을 그물로 씌우거나 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한다면 하면서도 망민하면서도 가위 이것을 가위라면 자른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 내용으로 보자면 애초에 그런 짓 안 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나도 어쩔 수 없이 못된 짓 다 하게 놓고 걸려들어서 잘못했으니까 저보다 족친다 그 말이에요. 이런다면 어찌 그 사람이 인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그물에 걸려들게 하는 것을 어찌 가위 잘했다고 가위야 잘한 짓이라고 볼 수 있겠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짓 안 방향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므로 어찌겠냐. 그러므로 치고 그러므로 명군 지혜로운 임금은 다시 백성을 잘 살피는 밝은 명자니까 잘 아는 임금은 재민지산 백성들이 먹고 살 것에 관한 것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민지산 하고 나면 반드시 재민지산 기준을 지금 국가 정책 기준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앙이 우러러볼 때 족이 사부모 자기가 모셔야 할 윗사람에 대해서는 앙이 우러러볼 때 윗사람에 대해서는 부모를 모시는데 족이 능히 부모를 모실 정도만큼 제도하죠. 아까 말한 재민지산 백성들 먹고 살 것 같고 적어도 어른들 밑에 부모들 모시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체제를 반드시 만들게 할 것이고 부는 산을 아까 말하자면 앙을 우러본 것처럼 산 아랫사람이에요. 아래를 말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다. 위에는 어른들 부모를 모시는데 반드시 먹고 살게 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밑으로 내려볼 때는 내려볼 때는 그 처자 자기 안사람과 식구들을 등이 먹여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라 제도는 임금은 바로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을 가지고 산이 먹고 살 것을 가지고 부모도 모시고 처자식도 모시게 하여 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여기 명분이 재민지산이라고 하는 일반적 객관적 기준이고 그 뒤에 보자면 낙세하고 흉세가 넘게 나왔던 거죠. 평상시에 있어서도 국가 객관적인 기준이 국민들이 부모와 자식이 굶어 죽지 않게 모셔서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부모하고 처자하게 하고 그것은 이제 평상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좀 바꿔서 보자면 낙세 풍년 들어서 농사가 잘 될 때가 낙세입니다. 좋은 계절에는 즉 풍년든 때에 있어서도 종신토 끝까지 그 해 끝날 때까지 종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토 종신 몸 끝날 때까지 종신이란 말은 죽을 때까지 토
배 걸지 않는 것이 퍼요. 배불을 퍼자죠.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흉년에는 사망, 양식 떨어져가고 그 백성들이 가족 식구들이 굶어 죽는 것을 면할 정도로 생존에 관한 기본 재산을 보장해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명분은 백성들의 먹고 살 것을 제정해서 어떻게 하냐, 부모를 모실 때는 능히 부모를 모실 수 있게 하고, 처자식에 대해서도 저기 모실 수 있게 굶어죽지 않게 해가지고, 흉년 들었을 때는 그 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배고라서 혼은 배불 푸다니까 배고라 죽지 않게 하는 것이고, 흉년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면허 사망, 배고파서 굶어 죽는 일은 없이 면허도록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백성이 굶어 죽는 일이 않도록 것. 중요 문제가 바로 말하자면 항산 체제를 기본으로 삼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산 먹고 사는 것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연후에 구이 지선, 구는 뭘 짐승을 가자 쌓아서 몰아가죠. 뼈가리 새끼들은 닭장을 몰아가듯이 구는 몰아간단 말이에요. 구이지선, 선한 쪽으로 몰아가게, 백성들을 몰아가고 이끌어가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민지 종지 이경, 배불러갖고 잘 먹여갖고 가자 그러면 다 따라가지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조용히 다 종지야경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쉽게 가볍게란 말이야. 쉽게란 말이죠. 다 먹여갖고 야 배우러 공부를 가자 그러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냐,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냐, 종지경이야. 좋은 방향으로 공부시키러 가고 사람들 설하고 가르치러 간단 말이에요. 먹여갖고 사람들 설하고 가르쳐야 한다. 근데 그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금야 그런데 그 현재에 있어서는 뭐냐면 재민지산, 백성들 먹여 살리는 재산에 관해서는, 양식에 관해서는 하고자 해도 앙자 우르르 볼자 모시고자 하여도 부족이 사부모, 부모를 실제 잘 모시고자 해도 모실 수가 없고, 아래로 내려볼 때 아랫사람들 아래로 굽여 살펴보니까 부족이 처자식도 부모 먹여 살릴 수가 없게 되니, 그렇게 되면 뭐예요? 또 다시 말하자면 낙세, 풍년이 들었다 해도 종신고 그의 농사짓는 놈 다 나라에 뺏겨버리고 빚쟁이한테 당하고 다 뺏겨 나가자 버리면 풍년이 들어도 종신고 끝내 뭐가 곧자는 고달프 굿자니까 배고프다 없다. 배가 고파갖고 죽게 생겼고, 흉년이 되면 말할 것도 없이 그 가족들이 불면허 사망을 배고파 굶어 죽는 것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 아까 원래 언제 그 생각에 서새끼 보고 생각해서 백성도 굶어 죽었는데, 그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결론적으로 다 연결시켜 놓은 것이 맹자의 아주 무서운 권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쩔 거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차는 구사이, 이런 경우에 차이에서 구사, 겨우겨우 집안 식구들 구사 굶어 죽는 것을 면해놨다고 할지라도, 그럼 면해놨어도 양식들이 언젠가는 굶어 죽을 거 아니요. 그러면 면해놨어도 구사했어도 이 섬은 넉넉하게 배불 섬자인데 불섬이니까 뭐요? 배고프고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굶어 죽는 것을 구해놨다고 할지라도 또 굶어 죽을 것이 두려운 생각이 든, 양식이 떨어지겠을까 두려운 생각이 든 것이니, 해가에 이게 언제 예법 가르치고 예의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언제 할 것이냐 말이야. 굶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말 속에서는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란 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죠. 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 잘못해서 백성들한테다가 재민지산을 안 만들어낸다면 그 말은 충격 문제입니다. 생존권에 관한 기초 생존에 관한 재산을 마련해 본다면
다시만 농약을 기초를 안 만들어 놓으면 학향도 안 되고 학향이 안 되면 결국 족향도 국가 민족도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 대목을 설명한 대목이 여기 지금 자세하게 굉장히 설명한 것으로 생각입니다. 그다음 봅시다. 그렇게 보자면 비록 겨우 굶어 죽은 것을 살려놔도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데 어느 틈에 때가 어느 틈에 예의제 언제 예의를 가르치고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왕 정신 좀 차리죠 말이요. 왕 욕행기 만약에 임금께서 꼭 정신 차려하고자 한다면 어찌 합은 어찌 개가 아니라 합이 어찌하지 아니하냐 말을 개의 반대를 쓴 말이다. 그런다면 즉 합 반기본이 지금까지 것을 반은 근본적으로 편안하게 놀고 있는 뒤집어 버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합 반기본이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고 아까 있는 대로 예의나 지키고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 속에서는 근본적으로 유항산 체제를 만들어 갖고 라야 유항심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항심 체제를 맺는 다음이라야 다음에 대동화합 백성들과 단합이 이루어지는 이상국가를 이룬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한말로 말하자면 다시 풀어서 그 다음 영문에서 풀어 설명하고 있고 21페이지의 밑에 줄 보십시다. 민풍 자연 낙이다. 백성들이 넉넉하여야 바로 비로소 가만히 있어도 원래 모습처럼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에 지금 설명을 하는 뭐냐면 자연 낙이다면 자연이 있어도 조화스럽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 건드려도 평화스러운 세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설명을 뭐냐. 이것을 다음에 말은 민풍 자연낙이라고 할 때 고대과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국가, 다시 말하면 토마스 무어가 설명하고 있었던 이 참 이상국가의 유토피아의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던 것이냐를 연결해 가려고 연결시킨 것입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쉬었다가 합니다.